친구들이 이야기를 경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형이죠. 우리의 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인 우리 모두 함께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형이 형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형이 나와주세요. 태영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닌데 재영이 형도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태영이 형의 영원한 동료인 예술이 누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기분을 짧게나마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아니길 가는 단속이 방금 앞서 발표한 세 친구들이 그 감기 트리오 있잖아요. 셋다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독감 주의하시고 마스크 꼭 걱정 대처 쓰시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진전과 사진집 이렇게 좀 같이 했고 제 사진 3년 작업을 좀 총망라하는 프로젝트. 네, 공부 차례로 보면은 동기, 사진 정리 이렇게 쭉 하고 남다른 이유 사장, 남달과 만날, 예슬이와 한결이와 만나, 포스터 제작하고 사진전 이렇게 구성하고 사진전 진행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그리고 사진집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 동기가 원래 3년 동안 사진을 해왔고 해서 사진에 관련된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고 거기에 이제 축제 때 남다른 이유 사장 남달이 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후렴으로 사진들 보고 형 연상 할까? 아 좋지 무조건이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동기는 우선 혜영이가 사진집 작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피하고 했는데 사진 얘기하다 보니까 사진전도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기획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사진집, 사진전 모두 다 시작하기 전에 사진들에서 좀 추려야겠죠. 대충 한 2만 장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눈빛 쏘면서 100장, 200장 넘어가기 시작하지만 헷갈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힘들었고 이제 이렇게 2만 장을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대주제들을 좀 확정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이걸로 이제 또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다른 이유 사장 남달과 몇 번 만났습니다. 한 6번 정도 만났고요. 그래서 사진 얘기하고 음악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사진전도 사진전인데 좀 편하게 기획할 수 있도록 서로를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가졌고 잘해보자고 같이 하고 나서 이제 남다른 이유 사장 만났죠. 네, 그리고 사진 배치를 이제 좀 짜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림판은 이렇게 쭉 아직 이렇게 가는 건데 사진 배치를 그림판으로 짜고 정리된 사진들을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배치하는 거죠. 한 2만 장 중에서 사진을 쓸 사진을 30장 정도 추렸고 그렇게 사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을 이렇게 사진마다 질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은 질감이 중요한 사진이 있고 어떤 사진은 사진의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포스터 의뢰해줘가지고 오한결이랑 저랑 포스터 작업했습니다. 혜영이가 보내준 사진 보고서 어떤 사진을 쓸 건지, 어떤 게 효과적으로 사진전 성격을 잘 드러내는지 등을 보면서 선정했고요. 네. 보시면 사진전의 주제 확정과 사진에 대한 피드백에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한결과 양혜서 씨의 피드백이 제 사진 고른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어영부영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슬이가 해야지, 빨리 확정해야지 그럼 이제 하면서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좀 애매모호했던 것들을 좀 딱딱 짚어주는 역할을 좀 잘해주셨습니다. 포스터도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씨, 양혜서 씨. 그리고 이제 지금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설치 6시간 정도 남자분들이 가서 좀 설치를 이렇게 거는 것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30일까지 지금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작가의 만남인데 일요일에 그 2시에 좀 거창하게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랑 얘기하는 시간 짧게 가졌거든요. 그걸 좀 뜨리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이렇게 했던 짧은 영상입니다. 음악과 사진의 주제 같은 경우는 되게 밀접한 학교로 제가 하는 거니까 연결돼 있지만 음악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도시의 고고함과 냉랭한 분위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존중을 가지려고 그러면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러면 더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정한 생각, 그 전에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찍기 전에 조정을 할 때는 찍고 나서 이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마 계속 하지 않을 겁니다. 창창한 미래는 안 보이고 아까 작가의 만남 영상이었고요. 다음 진행되는 사진집 디자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사진전에 30장으로만 추린을 하고 안 들어간 사진이 많아서 그런 사진들은 전부 사진집에 넣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혜영이 인터뷰도 진행해서 혜영이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남다른 이유에서 사진전 진행하고 있고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다른님의 그 혜영이가 적은 글도 있고 해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판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집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전 슬라이드 인터뷰 부분만 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중에서 하나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관찰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가 있어? 요즘에 어떤 특정한 주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결국엔 좀 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좀 질려가지고 그래도 좀 생각이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하고 나한테도 좀 중요한 죽음에 대한 것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더한 인터뷰 내용은 사진집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진집 진행 상황은 이렇게 아까 사진 편집 거의 다 했고 혜영 친구가 사진집에 쓸 글을 정리하고 이제 속지 겉지 정하고 그다음에 주문 폼 받고 주문자를 딱 특정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집 특성상 가격이 좀 꽤 나가기 때문에 한 3, 4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주를 넣을 것 같아요. 느낀 점. 전시 관련해서 일하는 건 처음인데 기획과 사진 배치, 공간에 맞는 사진 성격을 고르는 등 새롭게 접할 일이 많아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천하에 공개되는 포스터를 작업하다 보니 드리는 정성도 남달랐고요. 어떤 사진이 대중을 궁금하게 만드는지 지나가는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흐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자이자 디자이너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전시 기획도 같이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분야에 눈이 트이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 얽혀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작업해본 경험이 디자이너 꿈나무로서 정말 값지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진집으로 전념할 시간입니다. 저는 일단 사진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아까 성아 음악하고 죽고 싶다 했더니 사진하면서 죽고 싶어질 때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걸 다 거치고 나서 이 포스터를 요리하고 현재 사진을 보고하는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 값졌고 근데 제가 항상 되게 어려웠던 거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사진을 하는데 전시를 기획하니까 아마추어 큐레이터가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사진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게 남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포스터 만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소통을 해야 되고 거기 사진 주문하고 액자를 저희 이모가 종이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것도 되게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시회를 기획하는 게. 그리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정성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되게 이게 이번 했던 것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작업들이라서 사실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게 좀 어려웠고 확정을 짓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 예슬이가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고 사진전 30일까지 남다른이라서 하니까 보실 분들 많이 보시면 오늘은 휴무이죠?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은 휴무. 네. 본인도 오늘은 안 한 날이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파이팅! 파이팅!
질문이 여러분 들어왔는데요. 저희 요즘에 독감 때문에 독감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지금 쫑크나 한이한테 가면은 마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약간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손을 들면은 한이와 쫑크가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스크린에서 저 카메라를 설치되는데 그게 흔들릴 때마다 조금 불안하니까 발걸음에 유의하시면서 카메라를 좀 각별히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발표는요. 우리 좀 졸린 몸과 마음을 조금 아무래도 풀어봐야겠죠. 그래야 이 2부도 집중력을 잘 발휘하여 발표를 되길 텐데요. 그럼 우리를 몸과 마음을 펴줄 친구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누군지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거든요. 혹시 오늘 여기서 한번 펴주시나요? 오늘 마지막에 한번 펴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한번 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그때 같이 한번 피면서 조금 몸과 마음을 그때 깨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몸짓 계승을 한 김인혁. 최준호입니다. 예. 일단은 몸짓 다들 뭔지 아시나요? 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펴라에서 추는 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펴라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수빈짱이라고 이 몸짓을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린 첫 번째 졸업생 분이죠. 하지만 이제 그분이 올리신 영상에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화질이 조금 안 좋았고 이제 영상 음악과 이제 몸짓에 싱크가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잘리는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약간 펴라를 제가 하면서 약간 뭔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졸작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왕 펴라 3년 열심히 한 거 이거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할까 말까 하다가 옆에 있는 이 준호 친구가 나랑 같이 하지 않겠냐 해서 나 그러면 편집할 사람도 생기고 편해지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 게 12개의 그 펴라 노래 그거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인혁이가 춤추고 제가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이제 펴라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인혁이가 짧게 설명하는 거를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쇼츠 3개 업로드해뒀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명이서 해야 하는 춤이 좀 있는데 그거 할 때 여기 채연이랑 형제랑 한결이가 도와줘서 매우 고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편집을 이렇게 하고요. 인혁이가 춤추면은 저렇게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채널 이름은 펴라 접어라고요. 다들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잠시만 이제 네, 저거 밑에 쇼츠는 그 경의선 타고랑 파도랑 소나기에 좀 이제 어려운 거시기들이 이제 저기 이렇게 올려놨고요. 네, 올려놨습니다. 네, 제가 느낀 점은 저는 3년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데 다들 자전거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자전거로 할 게 없어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작으로. 그래서 다른 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걸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펴라를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3년 동안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시간 맞추는 게 조금 힘들었어서 조금 더 늦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만족 중입니다 지금. 네, 화질도 보니까 화질도 좋고 싱크도 잘 맞고 되게 만족 중이고 그 지수빈장 분 영상을 보시면 펴라
민중가요 몸짓이 한 20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저희가 이제 저 때는 못 배웠던 것들인데 예, 이걸 보면서 좀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몇 개 안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쭉 그러니까 편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네 되게 좋아요. 뭐 일찍 준호가 좀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빨리빨리 했는데 그것도 되게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잘한 것 같고 안 멀어서 찍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여름 채널 이름이 펴라 접어라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원래 다들 김인혁 장을 추천해줬는데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펴라 이름 들어가서 뭐 할까 하다가 펴라 접어라 이런 의미에서 펴라 접어라입니다. 네. 아 몸짓이요? 저는 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는 꿈찾기가 좋습니다. 아, 네. 더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올린 영상을 보면서 준비해왔거든요 무대. 그래서 무대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축제 때도 또 한번 칼군무를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발표를 들어볼까요? 네, 신유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예리아입니다. 네. 제 발표 졸린데 앞에 친구들이 좀 잠을 깨준 것 같아서 나이스하네요. PPT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를 사랑하는 신유재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졸작은 안구운의 최고 수업 철학 시간에 배운 발터 베냐민의 논리에서 시작됩니다. 발터 베냐민은 미디어화되고 복제되는 세상 속에서 예술의 실체가 주는 아우라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넘겨주세요. 하지만 진즉에 실체가 없었던 글과 영상은 다른 예술들이 몰락하기 전에 이미 몰락해버린 예술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졸작은 글과 미디어 예술을 주로 하는 제가 아우라가 있는 예술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을 품고 시작한 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토대로 시각화를 목표로 했고 새로운 작업과 기존에 했던 작업을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제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졸업작품이 아니라 재학과 졸업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지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 제작을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작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 작업입니다. 나무와 눈을 키워드로 사진을 촬영했고 나무를 찍은 장소는 작년에 사진의 예수업에서 출사를 나갔던 곳이라 장소를 재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찍는 사진을 좋아해서 눈 사진과 나무의 피부를 찍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또한 나무를 찍는 이유는 제 원예라는 시와도 연결되는데요. 앞으로의 발표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제 부가적인 작업들은 모두 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갔던 곳에서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찍힌 게 신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기존에 시로 적었던 전부의 기후를 가사로 바꿔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주닷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설 쓰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 제목을 못 정해서 가제로 언니와 나라고 정했고 말 그대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소설은 시가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믿는 구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언니와 나의 이야기는 늘 시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로 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기숙사에서 이랑 노래인 삶과 언니와 언니의 자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떠오른 건데요. 노래를 듣는 와중에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근데 언니가 왜? 이렇게 했는데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거 먹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감동적이지 않나요? 뭔가? 아닌가? 저는 감동적이어서 이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적은 소설입니다. 내용은 중산층과 상류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자매 집안의 파산을 시작으로 자매들이 각자의 삶을 버티는 내용입니다. 무던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무너지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버텨내는 과정들을 통해 K 자매를 담아낸 소설입니다. 이거는 참고 도서고 문학 시간에 권여선 작품을 접하면서 이 작가가 언니에 대해서 많이 쓰길래 조금 와닿아 읽으면서 참고를 많이 했고 우리 간디학교의 최고 작가 박하일 씨의 망고 통조림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백쌤과 소설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백쌤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따뜻한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 죽이는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원초적인 감정보다는 그 따뜻함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작업은 제 졸작의 메인인 시쓰기인데요. 저는 기존에 시를 쓸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떠오른 말 뭉치들을 모아서 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들한테 그림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떠오르는 키워드로 시를 작업했고요. 이 사진은 뜨리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창녀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고 마침 일상에서 미워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던 참이라 이것들을 토대로 시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재해석 작업은 2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학년 때 과제연구로 작업했던 환란의 세대 인터뷰 전시 사진을 흑백에서 청사진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을 한 건 아니고 이 두 분은 흑백이 더 잘 어울려서 흑백으로 놔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23기 채원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흑백 사진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다기보다 그냥 흑백의 질감이 좋아서 흑백 사진을 주로 찍어요. 근데 체온에 맞는 색깔을 새롭게 입히는 과정을 하면서 주관적인 색깔을 사진에 담아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과정을 사이트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해석 작업은 마찬가지로 시작업인데요. 각 2021년, 2022년, 2023년에 쓴 대표 시를 인디자인에 옮겨 디자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원래 한 번 쓴 시를 잘 수정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수정을 많이 거쳤고 고집을 내려놓아야 더 큰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덕분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3년간 쓴 글을 정리해보니 좋기 588편이 넘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잘 쓴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연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시와 글들을 추려서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2021, 2022, 2023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거 HDMI 연결하는 동안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PPT 그냥 말할게요. 느낀 점, 좋았던 것. 단순히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소비하고 소모하는 방식이 아닌 지난날의 것들을 정리하고 미래와의 연결 창구를 만드는 느낌이라 나를 돌아보는 느낌이라 좋았다. 힘들었던 점은 사이트 제작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도전함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사이트는 만지면 만질수록 모르겠는 존재인 것 같다. 또 새로운 것을 쓰고 싶은 순간을 참아내는 것 또한 힘들었다. 아쉬웠던 점은 시에 집중하기보다 사진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할애하는 시간이 사진에 더 많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뭐든 좋았습니다. 네. 혜영이 사진전에 가서 들은 말인데 누군가한테는 글이 배설, 그러니까 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글이 싸는 게 아니라 뭔가 배설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월경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태어난 이상 필연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불편한 것이라는 생각이요. 가끔가다 부정부려할 생리불순, 무월경을 겪는 나의 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시간 거지. 맞다. 지금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마침 사이터클. 네. 마우스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꽂혀 있나요 지금? 원격 제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패드만 움직여요. 에? 패드만. 패드만 움직여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 말을 할까요? 말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 그리고를 클릭하면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를 클릭하면 제 유튜브 링크가 나오고요.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서 네, 저 손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일단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C가 이렇게 나오고 저 백투 포트폴리오를 누르면 이렇게 C 소설 아래로 내리면 순간의 피사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순간의 피사체를 들어가면 어렵네요. 이렇게 키워드별로 사진을 정리한 게 나오는데 안에 있는 게 다 사진집이고 뭘 보여주는지 저 맨 아래 있는 비니 쓰고 있는 제 사진 이거는 2학년 때 사진에 의해 찍은 조명 사진을 묶어놓은 사진이고요. 이게 아마 파일이 커서 로딩이 되는데 그냥 쭉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조명사진 찍은 게 작업을 해놨고 저는 보통 사진을 작업할 때 사진만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영상이랑 동시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글씨 이렇게 그 영상이랑 연계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뭐 다양한 걸 했거든요. 사진 작업으로 소공녀 프로젝트라고 지금 가출한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고 2학기 과제 연구로 환란의 세대 한 거는 저 울다 죽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토록 사랑하는 이사 저거는 24기 천일 영상 이렇게 사진이랑 연계된 영상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가면 홈을 위로 쭉 올리면 저 2021 스튜디오는 언니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피사체가 돼서 사진을 찍은 거고 C와 저거 눌러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C와 저 홈으로 가는 버튼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홈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네 그리고 아래 내가 사랑한 작가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네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친구한테 덜 만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걸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피드백 고려해서 조금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완성이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분도 아주 예술가시죠? 박하린 선생님 모셔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섬유예술을 전시하고 있는 박하린이고요.
영상부터 볼게요. 파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영상이냐면요. 그냥 발표 요약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작업한 과정 한눈에 담았어요. 네, 피곤하시면 지금 좀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되나요? 네? 모니터가 꺼졌어요. 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살짝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PPT 다시 켜주시면 돼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섬유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이게 제가 입학했을
당시 모습이고 이게 지금 제 모습인데 저는 제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3년 동안 이게 성장이 아니라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한 잔 더 넘겨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의복이 달라졌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섬유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한 잔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섬유예술이라는 조금 막연한 키워드를 잡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예술이라고만 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구상을 좀 더 해봤는데요. 바로 덧니입니다. 저는 덧니가 있는데요. 덧니뿐만 아니라 그냥 치열이 아주 울퉁불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제 콤플렉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정하지 말아달라, 덧니가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매력이 되는 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거에 아름다움을 그냥 덧니로 통칭을 하고 그거랑 핸드메이드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한 번 이상은 항상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른 주제로 잡았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의 이름은 고블린이고요. 도깨비를 고블린이라고 하잖아요. 덧니가 있는 사람을 주로 도깨비를 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끝이 린으로 끝나는 게 제 이름 같아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부르기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거는 전시할 물품을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옷 만들기실에서 만들고 자수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 보이자면요. 이게 아마 메인 작품인 것 같은 이불인데요. 2m 30cm 그리고 가로는 2m, 시접 포함 30cm, 31cm짜리 네모 한 칸을 7개, 8개 해가지고 총 56개를 재단해서 가로로 이어붙이고 가로로 이어붙인 것들을 세로로 이어붙이고 세로로 이어붙인 것들을 시접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티치를 놓아주고 그걸 위에 또 별 모양으로 스티치를 박아서 올리고 아무튼 굉장히 긴 작업이었는데요. 아직도 완성이 나지 않았고 묵학실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제작하는 것 말고도 전시 내외로 일단 포스터를 하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시 굿즈로 핀 버튼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판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수량이 15개 해서 2개 통틀어서 3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거죠, 도안을. 그래서 2개의 도안을 준비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판매를 합니다.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그래서 이빨 티셔츠에 줄여서 ET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시 외에도요. 제가 전주까지 가서 자수 방식을 배워왔어요. 단임 자수라고. 그래서 어젯밤 6시에서 7시 사이에서 친구들과 전시장에서 도란도란 궁극의 자수 워크숍을 했습니다. 당장 자수해라는 이름의 워크숍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까지 전시 물품을 배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포를 하자면 전시장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시는 이제 막 끝났고요. 아마 나가서 보시면 북학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포 없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주 작품은 섬유예술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틈틈이 만들어 온 옷이나 파우치나 같은 모자 같은 용품들하고 이불이나 뭐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대형 섬유 작품 2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입장 팔찌가 있어요. 그 타자기로 쳐서 한자 쳐서 만든 팔찌인데 그거를 이제 받고 들어가면은 네, 덧니 만물이라고 제가 예전에 입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게 되기 전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옷들을 같이 전시를 해놓고 그것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학년 때 글을 읽어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즐기실 수 있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 글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이라는 것도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 방을 구경하시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들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힘들었다, 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듦은 그냥 학생의 생활하고 동아리하고 과제공부하면서 했던 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육체적인 고통인데 일단 되게 외로웠어요. 혼자서 해야 된다는 하고 옷 만들기 실과 북학관 안에서 혼자 박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 3년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졸업 작품 보면서 많이 자격지심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멋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일단 제 전시장에 미리 몇 번씩 들락날락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남긴 평은 아기자기하다, 너 같다, 혹은 여기서 살면 정신병 걸리겠다, 혹은 여기서 너무 살고 싶다.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시를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전시장은 그대로 전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 안에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 오면 어떤 감상을 느낄까 하는 게 궁금하기도 해서요. 저녁 먹고 바로 뛰어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을까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설명이었다고 봅니다. 질문이 네, 지금. 판매 언제부터 하나요? 배지는 아마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 실크 스크린은 이제 진짜 찍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내일부터 할 것 같고, 그 전니 만물이라고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들은 그냥 가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글을 아주 빼어나게 쓴 친구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아주 멋있는 시인이자 스페이스죠? 김은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질문은 나가시나요? 오시는 길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쓴 김우주라고 합니다. 그럼 빨리 넘겨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걸 왜 만들게 됐냐? 일단 여기 간디 오게 되면은 꼭 듣는 질문이 하나씩 있잖아요. 간디 왜 왔냐?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빨리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 담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제 3년 동안 뭐를 했냐 하니까 피아노를 또 쳤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담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넘겨지면 이렇게 나하고 피아노를 합쳐서 넘기면 이게 되겠다라는 걸 뵀습니다. 진행 과정인데 일단 이거 녹차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C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끼 밑에 저 QR코드 같이 생긴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한 거 같네요. 이게
이걸 찍으면 제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치고 있는 피아노의 곡이 나오거든요. 저기 옆에 보면 피아노 연습했던 양들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네.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찍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어 하기 전에 소감인데요. 살짝 땡큐, 여기서 살짝 소감을 아주 보자면요. 생각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빛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소연 선생님이라고 한남쌤이었는데 같이 이제 탐구해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이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린 쌤처럼 친구들에게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없으신지요?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없고 질문은 받겠습니다. 질문. 네. 책은 판매할 생각은 없긴 한데 혹시 사고 싶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 제목이요. 한번 다시 펴주실 수 있나요? 안 펴지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은 너에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하고 그다음 미래의 나에게 보낸다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또 바로 당신한테 보낸다는 편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만 계속 적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시도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으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총 3팀 나오셨습니다. 조금 더 인내서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팀은요? 이제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영주 희성 듀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하는 영화와 감독 한 작품씩 보고 시작할까요? 그레타보이에서 와 밥이 이번에 잡았습니다. 저 미야자키 하야오 좋아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바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리를 함부로 만나. 네, 학교에서 나가라 영화 상영 졸작으로 하게 된 양희성 성명진입니다. 잠시만 저 혹시 이 장면 아시나요? 병신이 형 나갈 때 학교에서 나가라 해서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네, 왜 영화냐? 다음 페이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품에서 대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대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대가 구상되는 경험이 너무 뜻깊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글을 열심히 쓰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매체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영화는 제게 이야기를 전하는 최적의 매체인데요. 저는 영화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세밀히 바라볼 수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며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는데요. 이번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고요? 있어요. 뭐야? 네, 19초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저희는 좀 우리 학교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언덕집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나?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가 재미있을까? 19초계 자극적이고 좋다. 그래서 19초계가 하려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단디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졸업 작품으로도 걸맞을 것 같았고 또 요즘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 책임학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상으로도 적기일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전 안건부여서 19총회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9총회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같이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공동체가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9총회를 할 때는 좀 괜찮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총회 이야기를 해보면 또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9총회와 책임학권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둥그러지길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저도 좀 전에 말했듯이 저희가 항상 19총회에 대해서 다룰 때 너무 딱딱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 같다. 회의의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막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페인부의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항상 좀 유쾌하게 이벤트성으로 문화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감명 깊어서 저희도 한번 영화로 만들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크게 보자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뭐 대본은 당연히 짜야겠죠, 영화를 만드니까. 그리고 리딩을 하면서 배우들과 처음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 같은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제작. 스토리보드는 뭐랄까 공간감 있게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고 이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합니다. 참고로 왕가위 감독님은 대본 없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본 짰고요. 스토리보드, 헤어질 결심 스토리보드랑 윤희에게 스토리보드도 참고해서 좀 작성했습니다. 촬영도 이렇게 촬영 과정이고요. 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엄청 많이 불었고 날씨도 진짜 추워서 되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편집은 이렇게 뭐 색감 같은 거 조정하면서 했고요. 느낀 점은 여기까지 저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좀 말해보자고 하는데요. 제게 이번 영화를 만드는 일은 정말 분투였습니다. 졸작에 맞서 배우들, 희성이와 함께 노력하여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이야기였는데요. 배우들을 섭외하고 그 배우들이 배역에 입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고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든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까 영주가 말했듯이 날이 참 추웠는데 열정페이로 함께 해준 배우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그들의 일이 아닌데 저희 뭐 억지스러운 부탁으로 함께하게 되고 뭐 집 갈 때도 애들이 막 미안해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줄 없는데 그래가지고 배우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배우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전합니다. 특히 주연인 윤선아, 혜영이는 정말 같이 밥 먹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감사의 말 전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시는 동안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그럼 진짜 상영은 언제 하세요? 진짜 상영 예고편 마지막에 날짜가 공개됩니다. 기대됩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다른 말이 있어 자네 욕만 봐도 해가 졌어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어 비로소 밝아지고 어떤 나와 함께할 텐가 당연히 가야지. Let's go! 자넨 결코 달에 홀려서 안 돼. 네, 잘 봤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나갈지 정말 궁금한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제. 조크였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저희가 24기 친구들이 참 능력이 많은데요. 음악도 들었고 문학 작품도 감상했고 춤도 봤습니다. 또 이제 사진도 봤고요, 영상도 봤습니다. 또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네, 그림 나왔습니다. 한그림 선생님 아니고요. 그림 24기 그림의 대표주자 정혜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질문 잡기 하겠습니다. 간디 24기 그림의 대표 주자를 맡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좀 추천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뭐 홍성아 씨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양희성 씨도 잘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성아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게 된 정유진입니다. 네, 우선 목차는 동기와 진행 과정, 결론, 느낀점인데 결론은 전시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네, 제가 주제로 그림을 전시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아까 애들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졸작이라는 것이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저는 3년 동안 학교에서 그 축제 미술팀, 문화도감 미술팀, 여러 가지 미술팀을 했었고 또 미술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미술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전시를 하게 됐는데 뭔가 저는 지금까지 저의 그림은 그저 약간 저만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만족, 취미 그리고 꾸준히 창작해왔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저의 그림들을 누군가에게 사실 보이기가 되게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아까 말했듯이 미술팀으로서 활동하면서 결과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것들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진행 과정은 주제 선정과 레퍼런스 수집, 전시 컨셉 정하기, 장소 선정, 작업과 작업 과정, 그리고 작품 설치, 구상 및 설치가 있겠습니다. 네, 주제 선정, 저는 그림 전시를 하게 됐는데 뭔가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쨌든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게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근데 뭔가 사실 그렇잖아요.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때려치고 그냥 전시를 위해서 새롭게 다 그려보자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그냥 좀 내 그림에 어떤 식으로 그릴까 좀 정보를 먼저 찾아봤고요. 보세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핀터레스트에서 좀 이런 느낌을 해보자 했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시 컨셉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동선이 그려지는 전시장의 느낌을 원했고 좀 여기 보면 되게 배치가 뭔가 조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자유분방하고
좀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적이지만 개인적이기도 한 장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고, 좀 여유롭고 느긋한 공간, 그리고 설치 예술이라 해서 특정한 장소에 이제 뭐 무부지와 장치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구성해 변화시켜 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체험하는 예술,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 돌집 2층, 그 돌로 된 집 있잖아요. 뭐 대학생들 다 알던데 어쨌든 돌집 2층에 있는 소광당으로 선정했는데,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소광당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왜냐면 되게 중간에 있잖아요. 도서관이랑 이 강당 그 사이에,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간이 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당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너무 넓고 뭔가 너무 약간 이미 있는 장치 물건이 너무 많아서 좀 더 한 곳에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소광당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어쨌든 소광당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약간 좀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느긋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면 동선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창이 많고 조명도 있어서 되게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시선을 넓게 둘 수 있고, 공간이 여기 단이 있어서 되게 입체적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전시를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캔버스에다 크게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너무 부족해서 작게라도 많이 약간 질보다 양의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근데 또 소광당이 너무 크니까 몇 가지는 크게 이렇게 업체에 맡겨서 크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넘으세요. 그래서 이제 과정인데 그냥 빠르게 넘겨주면 되고, 이게 과정이니까 완성된 거는 소광당에 지금 다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내가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게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이 공간이 사실 뭐 전시라는 게 그림의 뭐랄까? 그림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공간을 어느 정도 꾸미는가에 따라서 그림의 뭔가 느낌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사실 소광당이 너무 행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막 천도 이렇게 해서 사이즈로 재보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해봤던 것 같고, 그러세요. 그래서 현수막을 설치하자. 너무 공간이 넓으니까 크게 그림을 현수막을 만들어서 넘으세요. 그래서 저랑 영주 키만한 이렇게 긴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렇게 어제 설치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제 해봤는데 이 설치를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자기 일처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 대충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방명록과 제가 엽서를 제작해서 엽서를 판매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수량을 조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왼쪽 벽에 라인으로 그린 그림이 있고 중간에 자화상 있고 그 뒤에 그냥 다 그림 있고, 저기 빈 캔버스가 있잖아요. 저거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넘겨주세요. 저는 저거를 빈 캔버스를 놔뒀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존의 미술 전시가 좀 일방적이라고 느꼈어요. 그저 작품과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근데 이제 전시 대상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시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상 이렇게 관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가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전시보다 재밌고, 무엇보다 저는 그림 그릴 때 진짜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재미를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옆에 놔뒀는데 각각 재료들을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캔버스를 준비해줬고, 생각보다 커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일 정도 전시를 이제 진행하는데 그냥 시간 날 때 와가지고 좀 뭐 점이라도 찍고 넘으세요. 아무거나
아무나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사실 부담 안 가도 되고 어차피 내 게 아니라 우리 못할 것이니까 점이라도 찍거나 사실 아무거나 그냥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틀린 그림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시고 느낀 점은요 이번 졸업 작품으로 전시를 하는 것에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늘 그림을 그렸고 꾸준히 창작해왔지만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네.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 평가받는 게 뭔가 두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누가 보여달라 해서 안 보여주고 약간 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었는데 무언가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그에 맞는 실력을 장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잘 모를 만큼 엄청 닫혀 있었는데 단디에 와서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단디에서는 내가 내 그림을 꺼내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생겼고 이제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저 역시 저의 창작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더 애정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반면으로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그 크기에 걸맞는 무언가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과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과 타협하느라 골치 아프기도 했지만 전시를 보러 와줄 관객들에게 전시를 보러 오기 위한 그 발걸음이 아깝지 않는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자 하면 뭐든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내가 뭐 전시하고 싶어도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전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정해진 기간에 최대한의 것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일같이 느껴져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것을 일처럼 하는 경험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전시가 완성될수록 하게 되는 생각은 무언가 남기는 것 어쨌든 그림도 다 남는 것이니까요. 무언가 남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먼 얘기지만 만약 제가 언젠가 죽어요, 우연히 죽게 됐을 때 나는 없어도 내가 남긴 그림들이 나를 대신할 테니까 뭐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해 주시면 이제 전시를 이거 끝나고 바로 할 것 같아요. 저녁 먹고 할 것 같은데 뭐 할인이 이제 뭐 빨리빨리 사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할인이 먼저 들렸다가 살짝 저한테 동집 2층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동선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할인이한테 갔다가 옷 좀 사고 이제 뭐 심심한데 하면 약간 살짝 올라와서 운동도 할 겸 살짝 계단 올라와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액체류 반입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 게 송김이나 뭐 희성이같이 물 러버들은 살짝 가방에 넣거나 살짝 손에만 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방에 그림이 있고 액자에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원화 그 자체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번지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내가 뭐 다시 그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액체류 반입 자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그림을 맛보거나 만지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졸업 전시하고 오늘 밥 먹고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열심히 준비했고 돈도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4기의 모든 능력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방지축 24기를 어떻게 내가 좀 자꾸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모습들을 참 누군가 영원토록 간직해주면 좋을 텐데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이토록 사랑하는 그래서 24 친구들 한번 모셔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인데 이렇게 또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명씩 24기에 가장
매력인 점 아직 모아주신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24기에는 홍성아라는 인물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 바라진 않았어요. 정말 얘기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다채롭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인 저희 기수가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 근데 완벽주의라서 게으르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매력인지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세 명이랑 미나도 있었는데요. 미나가 또 국감 이슈로 참여하지 못해서 저희 세 명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네, 저희는 이토록 사랑하는 이사 그룹 앨범 팀입니다. 저희는요, 생일화될 졸업 앨범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일상을 찍음으로써 우리 모습을 꾸임없이 담고 싶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시도가 딴짓하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을 찍어야지 좀 더 시도라는 캐릭터를 명확히 담을 수 있지. 이렇게 가입하는 사진 찍어서 어떻게 시도를 명확히 담겠습니까? 그리고요. 저희는 꼭 사진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학을 행사 등을 기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입체적으로 추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크게 키워드를 나누자면요, 시각적 기록과 언어적 기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각적 기록으로는 다음 설명될 건데 저희 필름 사진을 찍었거든요. 필름 사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필름이 좀 옛것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이 더 잘 날 수 있겠다 싶어서 필름 사진을 택했고, 앞서 희성이가 말한 것처럼 꾸밈없는 일상의 모습을 필름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자연스럽죠? 네, 다음은 시각적 기록과 언어적 기록을 합친 복지를 한 2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3개네요. 첫 번째는 프로필 사진이랑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키워드를 저희가 골라서 표로 작업하는 걸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컨셉 사진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형화된 컨셉 사진이 아니라 이따 예시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상상하는 컨셉 사진으로 한 존재의 특성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6월이랑 9월로 나눠서 졸업에 대한 생각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타쿠들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흑백 컬러 사진에 하린이라는 사람의 키워드, 개구진, 풍요로운, 싱그러운, 평화로운, 화사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놓으면 하린이가 19살 때, 17, 18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작업했고, 네, 현우도 이렇게 무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우리의 섹시.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섹시하고 깔끔하고 차분한 우리의 현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수백 컨셉 사진으로 해서 이사들이 이제 뭘 하고 있을 것 같은지를 저희가 꼼꼼히 세세하게 분석해서 저희만의 캐릭터 해석을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6월달, 9월달 나눠서 찍었고, 졸업에 대한 영상은 오늘 아주 짧게 보여주고 나중에 졸업식 때 상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언어적 기록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받았거든요. 지금 24개의 꿈이 무엇인지 20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기숙사를 돌면서 아이패드 하나로 적다 보니까요, 애들도 고생하고 저희도 고생하는 조금 힘든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또 담임을 맡았던 은사님들의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한 장씩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으면 안 되니까 졸업하는 우리들에게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군 말은 실제로 24기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네. 네, 뭐 그 이외에도 진짜 앨범이랑 상관없지만 필요하는 기본 청와대랑 천일 파티를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을 뭐 행사 같은 걸 잠시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너무 뉴스. 네, 그리고 소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감은요. 사실 그룹 앨범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발표하면은 24기 전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진 찍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느낀 점이요. 24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작품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했고 저희 기수 인원수가 적어서 편했습니다. 네, 저는 준비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선명히 남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기수에게도 의미 있는 일을 남겨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1월부터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24기를 이 한 권에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을까 길게 그리고 많이 고민한 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미나에게도 소감을 받았는데요.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다들 내가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에 줌으로 시작해서 얼레벌레 하고 싶은 것들 나열하기만 했는데 사진을 찍고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이 쌓일 때마다 알 수 없는 뿌듯함과 24기에 대한 애틋함이 생겼습니다. 영상 속 24기도, 필름카메라 속 24기도, 일상 속 24기는 언제나 예뻤습니다. 1년 동안 24기를 뒤에서 바라보며 만든 앨범이니 오랫동안 24기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록해주세요. 24 사야랑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발표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반소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너도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으면 해. 그리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졸업 작품 발표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이 친구들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대단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의젓하게 들어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한테 박수를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졸업 작품 발표회 끝났고요. 단체 사진 찍고 같이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